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4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교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로서 AI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마지막 부분쯤에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3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 한스 요나스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거기에 윤리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윤리적인 행위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가지 과제가 AI 윤리의 정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윤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사전적인 배경 지식, 그걸 위해 이제 AI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AI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실제 4차 산업혁명 이거 관련해서 논문 검색을 해보면 유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로 AI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라 최근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거죠. 최초로 등장한 건 1956년, 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죠. 용어 자체가 이미 반세기 정도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죠. 줄여서 AI라고 하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6년 전에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AI에 대한 아이디어 발견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 56년 그거보다 6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지능 AI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배우는 기계, 러닝 머신이라고 하는 논의를 최초로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능 이거 이해하는 거 그 이해에다가 인공적인 더하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자연 언어 처리, 사물 및 상황을 인식하고 패턴 인식,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며 기계학습, 여기서 튜링이 말했던 러닝 머신 이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여 전문가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지적인 기계 컴퓨팅의 능력, 이걸 다 결합한 것이 인공지능 AI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인공지능 윤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의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간명하게 잘 드러내는 정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적용, 폐기 등과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의 전체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범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말하면 인공지능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근본적인 가치, 방향성, 원칙, 특히 우리는 원칙을 많이 생각하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응용윤리적인 논의 등 다양한 층위의 윤리적 연구를 다 포괄하는 것이 AI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및 근본적 자유와 관련되는 함의를 다루고요. 인공지능의 설명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이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필요성. 두 번째는 아마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 때문입니다. 지금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제가 응용윤리학의 발달해 나가는 과정, 아마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주 정도의 OT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등장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응용윤리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는데 매우 다양한 응용윤리 분야가 있겠지만 그것이 대두되었던 순서대로 큰 주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자면 환경윤리, 생명의료윤리, 정보통신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지금 그 3가지 윤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 응용윤리학의 논의들, 환경윤리라든지 생명의료윤리들, 이걸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윤리나 생명의료윤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요거를 예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기존 윤리학의 문제들, 환경윤리,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으로서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 바로 환경윤리가 나오는 건 아니었죠? 과학기술적 접근법, 법적 제도적 접근법,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가치관적 접근법, 그 속에서 환경윤리의 주장이 나오게 된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해결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환경윤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하게 생명의료윤리, 이거 이제 활발하게 논의된 배경으로는 제가 2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드렸죠.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여성의 권리, 여권의 신장,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나 이슈들이 등장했죠.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주제, 안락사. 그 이전에는 불치병 걸리면 바로 죽는 것인데 이제는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조금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권의 신장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슈, 인공, 임신, 중절. 내 몸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 그 태아가 가지는 생명권을 강조해야 되느냐, 임산부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2가지가 충돌하는 윤리적 문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기존의 응용윤리학 논의들은 사회 문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윤리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사는 것은 아니죠. 삶의 영역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이고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완전하고 명백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시초나 단서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새로운 윤리 문제들의 징후를 예측해 나가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이다. 인공지능 윤리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앞서 환경윤리나 생명의료윤리가 뒷북치는 윤리라면 인공지능 윤리는 위상이 역전되어서 앞북을 치는 윤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면서 그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들을 막 설정해 나가는 거니까요. 기존 응용윤리와 비교하면서 인공지능 윤리가 가지는 새로운 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리적 주체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행위 주체는 인공지능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행위의 주체, 당연히 윤리적 행위의 주체, 이것 또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이 삶의 전반을 지배한다. 이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인공지능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와 직결된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요나스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호모파베르의 승리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망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넘어진 땅을 디디고 일어서야 됩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에서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의 계기, 전환점 모색의 기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기술의 주인이었지만 마치 기술의 노예처럼 변해가고 있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목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기술의 주인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윤리적 주체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AI 윤리를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반적으로는 AI 개발이라든지 활용, 이것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서 AI 윤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AI 윤리와 관련되는 실천 지침, 원칙의 제공 또한 필수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윤리 원칙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 하나, 우리나라의 사례 하나, 이것을 소개해 드리고 이 내용들 사이에 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좀 통합해서 한 가지 원칙의 일원화된 그런 형식으로 조금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해외 사례, EU의 신뢰할 만한 AI의 4가지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율성 존중 원칙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AI 윤리에서 중요한 게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AI 윤리에서는 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율성 존중 원칙이란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의 지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약간 도구주의적인 시각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해악금지의 원칙입니다. 해악금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인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보통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되는 인간에 대한 해악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EU의 원칙에서 해악금지는 해악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해악은 단순히 인간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환경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제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물리학 분야에서 신소재라든지 생물학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이런 거 이제 잘못 운영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해악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 원칙인데요. 이 공정성 원칙은 차원을 두 개로 나누어야지 이해가 좀 정확하게 됩니다. 실질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실질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육, 재화,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게 공정한가,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설명 가능성 원칙인데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투명성의 원칙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능력과 목적이 공개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최대한 가능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들이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율성 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이 대국을 한 걸 목격한 적이 있잖아요. 5번 해서 인류 랭킹 1위인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4번 졌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마지막 승리가 아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이세돌은 자기 두뇌 하나만 가지고 했죠. 근데 알파고는 몇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돌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슈퍼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여러 가지 추론 과정을 거친다면 이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현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 속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굳이 알기가 싫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알지 않으려고 하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 존중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을 포기하면
노예 상태로 놓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한국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의 4대 원칙. 앞서 EU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용어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공공성. 인공지능 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거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발달에 마찬가지인 내용인데 이 기술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무성.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의한 사고 등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까 저희가 앞서 살펴봤었던 EU 공정성 원칙 중에서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과 조금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통제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자율성 존중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큼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번째, 투명성.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설명 가능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EU에서 저희가 네 번째 원칙, 설명 가능성 원칙, 그걸 투명성으로도 잘 번역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서비스 설계, 제품 기획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소비자,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U 내용과 우리나라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AI 윤리 5가지 원칙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율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인간 자신이 자율적인 윤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의 주인으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논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자율성 원칙, 이게 들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성 원칙.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공공성 이야기하는 것과 EU 내용에서 해악 금지 이야기하는 걸 합쳐봤어요. 인간 차원의 공공성, 그리고 이게 지구 환경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 원칙이라고 말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및 지구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서술로서 인간 및 지구 전체의 혜택과 번영이 돌아가야 한다. 소극적인 서술로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자연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해악금지 결합하면서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한번 구사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정성의 원칙이죠. 이건 아까 저희가 공정성 원칙 EU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차원과 절차적인 차원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공정성이라는 어감, 우리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 우리가 기회에 있어서의 공정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은 기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공정성 원칙으로 한번 삼아 보았고요.
네 번째, 책무성 원칙입니다. 이건 EU에서 절차적인 차원의 공정성, 그리고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야기했던 책무성, 이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문제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관련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익 추구에 있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운전자에 있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한 회사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무성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투명성 원칙. 설명 가능성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서부터 문제 발생 시까지 그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5가지 원칙을 설정해 본다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윤리를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 15주 기말고사 주이죠.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칠 겁니다. 12월 5일 화요일 저희가 오후 7시 강의니까 7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면 제가 충분히 칠 수 있게 시험 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던 종합교육관 207호에서 만나서 기말고사 꼭 치시고요. 제가 청남사이버 공지사항에도 올려뒀거든요. 요 시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대면으로 기말고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